네, 오늘은 대만의 상호관세가 20%가 된 비밀 TSMC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의 상호관세가 한국보다 높은 20%로 발표되었고 TSMC가 거론되고 있어서 정리해봅니다. TSMC는 1987년에 대만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죠. 1992년 민영화되었지만 지분의 7%를 대만 행정원이 가지고 있어 정부가 대주주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TSMC의 장점은 타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 한 우물만 판다는 것입니다. TSMC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위탁 생산만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조업의 역사를 보면 후발 기업은 선두 기업의 제품을 위탁 생산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 자체 개발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두 기업인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건 휴대폰 경쟁사의 기술 유출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TSMC는 영원히 외주만 하겠다고 하니 같은 값이면 TSMC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받던 애플이 TSMC로 위탁 생산사를 변경하면서 TSMC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배경입니다. TSMC의 성장에 인텔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2022년 3월에 올린 반도체 전쟁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이렇게 3파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면 당시에도 인텔의 2나노 도전인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8나노 이런 게 다 실패를 했죠. 결론은 인텔은 1.8나노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자금을 쏟아부은 1.8나노가 실패하자 인텔은 적자 전환이 되면서 파운드리 사업 후에 매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회사의 미국 공장보다 미국 회사의 미국 공장을 선호합니다. 인텔이 망가졌지만 그대로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대만과 관세 협상에서 ASMC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ASMC는 TSMC의 T는 대만인데 대신 앞자를 A, 아메리카를 넣은 회사명입니다. 미국은 대만이 관세를 15%로 낮추려면 인텔 51%, TSMC 49%의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좋은 건가요? 깡패인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의 궈즈후이 경제부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대미 투자나 시장 개방, 미국산 자동차 수입, 알래스카산 LNG 구매 등은 모두 수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만 전체의 국익이 아니라 TSMC 자체만 놓고 보면 대만의 공장을 확장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공급은 줄어들고 전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만의 전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대만의 전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TSMC 등 반도체 기업들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대만 전체 전력의 12.5%를 TSMC가 쓰고 있습니다. 대만 내 진행 중인 TSMC 공장이 증설되면 2030년에는 대만 전체 전력의 24%를 TSMC가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TSMC 외에도 대만의 산업용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사에서 대만을 인공지능 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인 게 문제입니다. 전기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경쟁력 중 하나는 낮은 전기요금이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면 한국이 킬로와트당 139원인데 비해 대만은 105원입니다. 초고압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장도 한국이 94원인데 반해 대만은 66원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월 1000만 킬로와트를 산업용 고압으로 사용하면 한국이 14억 원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대만은 10.5억 원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대만의 전기요금이 크게 낮아 보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른 요금입니다. 대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5%, 2023년에 17%가 인상되며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평균 15%가 올랐고 2025년에도 10%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은 24년에 최고 인상률인 25%가 적용되어서 전기료 부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높이는 쪽으로 요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계속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2024년도까지 대만과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만이 10에서 15%가 아직도 저렴한 상황입니다. 2025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산업용 전기요금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대만 TSMC의 경쟁력 중 하나인 삼성전자보다 낮은 전기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만의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계기는 2016년에 시작됩니다. 2016년 1월 대만의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탈원전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대만에서 큰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자 차이잉원 전 통총은 2025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차잉이원 원전을 없애고 대만의 에너지 믹스를 LNG 50%, 석탄 30, 재생에너지 20%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당시 대만은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고 신베이시에 신규 원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개의 원전 중 5개의 원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건설 중이던 신베이시의 신규 원전 9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인데도 건설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이거 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5월 17일 마지막 원전 마안선 원전 2호기가 멈추면서 원전 발전이 제로가 되었고 대만은 공식적인 탈원전 국가가 됩니다. 대만의 고민은 탈원전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예상했던 발전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9.5%를 불과합니다. 석탄 발전도 친환경 이슈로 중단하다 보니 대만의 전기는 90%를 LNG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가격이 오르자 LNG는 100% 수입을 대만 전력공사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전력공사의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총통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가정용은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집중된 이유죠. TSMC의 영업이익률이 좋으니 전기요금 조금 더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이 문제입니다. 전력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정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전기가 부족한데 마지막 원전이 중단되었으니 대만의 전력 예비율은 7%대가 됩니다. 새로 총통에 선출된 라이칭더는 최근 국가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탈원전 포기를 주장하는 인사들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라이칭더는 본인의 임기 이후인 2023년에 원전 재개를 논의해 보자는 수준입니다. 논의를 시작해도 원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대학의 원자력 학과들이 사라졌고 기존 인력들이 해외로 이직해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죠. 대만의 탈원전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만큼 지진이 심한 국가입니다. 2024년부터 대만의 지진이 점점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죠. 2024년 4월 3일 25년 만에 최대 강진이 대만 태평양 쪽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참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진 참.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 태평양 쪽에서 6.4 강진이 나서 TSMC 웨이퍼 6만 장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25년 1월 30일에도 5.6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발생 빈도와 추세를 보면 여진 수준이 아니라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대만 자이시 남남동쪽서 규모 5.6 지진 발생. 네,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일본과 비슷한 지대에 있다 보니 전기가 부족하지만 원전 사업 재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전력 부족으로 신규 데이터의 건설 승인이 중단되는 등 전력 부족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대만은 LNG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NG는 쉽게 기화되는 성질이 있어 원유처럼 장기간 보관을 하기 힘든 에너지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LNG 운반선으로 수입하는 시기라 대만의 LNG 저장 용량은 11분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11일 이상 봉쇄하면 대만은 에너지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대만의 약점이 LNG에 의존하는 전력이라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바다를 봉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11일 동안 봉쇄하면 LNG 공급을 못 받아서 전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대만은 비싼 전기 요금과 전력의 절대적 부족이 산업 경쟁력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NG 몰빵은 중국의 해양 봉쇄의 약점이 되는 상황이죠. 반도체와 AI, 즉 인공지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데 전기가 부족한 게 문제죠. TSMC가 민간 기업이라면 전기가 싸고 풍부한 미국 이전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이 국영 기업이다 보니 TSMC의 국외 이전은 선택하기 힘든 옵션입니다. 인텔이 51%를 가져가는 미국 합작 회사를 쉽게 수용하기 힘들어 20% 상호관세를 맡고 있는 배경이죠. 네, 댓글 2개만 읽어보고 오늘 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올라왔던 댓글 중에 뭐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다 기네요. 너무 다 길어요. 한 줄짜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이라는 분의 댓글입니다. 이런 악재에도 버티고 있는 TSMC도 대단하네요. 한기가 보이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자, 휴가 중에도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가셨나요? 몰랐네요. 지정학적으로 내부 요인 TSMC 발목을 잡고 있고요. 전력 수급 문제가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TSMC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변수가 복잡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대만이 전력원을 LNG에 의존하고 있는 걸 중국은 또 어떻게 알고 참 대단하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국까지 어떻게 해보려면 해군에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에너지, 전력과 해운, 조선을 쥐는 자가 이기는 판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TSMC 어려움이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도 미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수출에 의존한다는 데는 전력이 절실하고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왜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메르님 휴가 잘 보내시고 오세요. 저희가 블로그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맞죠? 전력, 에너지 공급이 무기가 됐었죠. 중동아시아, 칠공주. 그리고 해운, 이것도 맞죠. 전력, 그 누구죠?
스위스 함대였나요? 아니, 스위스가 아니라 아무튼 포르투갈도 그렇고 아무튼 전력적으로 해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곧 드론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드론은 근데 드론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해상은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전투기가 뜨니까 그것도 있고 거기서 뭔가 발사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